안녕하세요. 박쌤의 북덕쇼의 박미숙입니다. 지난주 우리 유경철 대표님을 모시고 완벽한 소통법을 들었는데요. 완벽한 소통법을 듣기 전과 후가 보면 나눠줬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통에 대해서 긍정적 기운을 가득 전해준 우리 유경철 대표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잘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3회차 정리를 좀 해보면 조직에서의 소통, 관계에서의 소통, 삶에서의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결, 그리고 태도, 그리고 진정성 이렇게 맞아요. 세 가지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3회차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는 완전한 소통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경철 대표님 지난주 이제 소개는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완벽한 소통법.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앞에 완벽한이 붙는다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완벽한 소통법이란 뭔가요? 사실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네. 완벽한 게 있냐. 네, 진짜. 완벽할 수가 궁금해요. 없다. 네. 그걸 추구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 제목을 정하면서 네.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다. 또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뭐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성 없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소통법이라는 이 책 제목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결코 다다를 수 없지만 그걸 그 방향으로 가는 완벽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소통을 해보자라는 사실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완벽하느냐 그러면 제 책에는 10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네. 그 모듈을 똑같이 하면 가까워질 수 있다.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매뉴얼화 하듯이 내가 그대로 스킬을 발휘하시면 저는 정말 완벽하게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막 책을 팔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실제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그 생각을 갖고 사실 썼어요. 네. 제가 이제 모듈을 목차를 보시면 10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10개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순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소통을 왜 어렵냐, 왜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뒤에 보면 이제 스킬이 나와 있는데 대화를 할 때 처음에 하는 그 방법의 스킬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다. 보장은 못하지만 가까워질 수 있다. 갑자기 뒤로 빠지시나요? 보장을 못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다르면 맞아요. 인정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한이라는 게 정말 완벽하다기보다 추구한다. 그래서 그쵸. 10가지 스킬을 네. 완벽한 소통법에 있는 책도 좋고 네. 또 본인이 하는 소통의 스킬을 가지고 잘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로 그럼요. 보는데 맞는 네, 그럼요. 얘기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완벽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10가지 말씀 주셨는데 네. 10가지를 다 얘기해 주셔도 좋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완벽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태도나 진정성이나 뭐 신뢰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어떻게 큰 컨셉 같은 거고 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스킬이죠. 스킬. 그럼 첫 번째 스킬 뭐냐? 라포 스킬이죠. 라포 스킬이 뭐냐면 어떻게 내용이 길어지면 좀 짧게 할게요. 라포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처음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렇죠? 유대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너무 멋지세요,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네, 좋죠. 네. 칭찬하는 것도 네, 되게 네. 좋은 진심이에요. 네. 좋은 스킬이에요. 네.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NLP 관점에서 보면 라포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오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기분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거, 목소리. 이 사람이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지금 화가 나 있어. 아니면 되게 긴장돼 있어. 아니면 되게 유쾌해. 이런 걸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촉각이죠. 뭐 악수를 하거나 뭐 동성끼리 포옹을 하거나 그렇죠. 향기, 냄새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내가 오감으로 파악하는 것. 그 전문 용어는 뭐 캘리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처음에 딱 봤을 때 거의 느끼게 되면 아 이분 지금 기분 나쁘니까 나도 좀 톤 다운해서 굉장히 표정을 웃는 게 아니라 약간 나도 우울하게 이거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뭐 페이싱이라고 하는데 보조를 맞추는 거죠. 뭐 미러링 거울처럼 같이 비슷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백트래킹 말을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킬을 알고 있으면 아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사람과의 유대감을 처음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라포입니다. 또 다른 뒤에도 영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라포 형성됐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글쎄요. 예, 잘 들어줘야죠. 예, 듣기, 경청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청과 공감을 같이 얘기하는데 네.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공감하면서 그게 들어주는 공감 경청 스킬입니다. 공감적 경청.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하느냐? 감성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논리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뭐 프랩이라든가 논리적으로 말하기. 네네. 예. 아니면 비폰역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뭐 아이 메시지 이런 거는 예, 굉장히 그 사람 상대방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욕구를 파악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질문. 이 질문도 잘하는 것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할 때 네. 어떤 질문을 해야 이 사람이 좋은 나한테 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인가. 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드백이죠. 질문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피드백을 줄 때 네. 어떻게 피드백하느냐. 그러니까 칭찬하거나 지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마음이 동화되고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킬이에요. 이 스킬들이 각 목차에 하나씩 있습니다. 야, 진짜 말씀하시는데 빠져들게 말씀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잘하셨나요? 말씀을 태어날 그런가요? 때부터? 궁금합니다. 태어날 아. 때부터 잘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잘하시는데. 학습된 것도 있고요. 네.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소통 어떻게 하면 잘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건 어떤 그게 감성적이거나 되게 인간적이거나 감정형, 우리가 뭐 기질을 따지자면 감정형이거나 성향이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이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어떤 게 필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잘 들어주고 잘 해주지만 그런 스킬들을 모르면 이 말을 해야 될 때 이 말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나쁜 머리는 아니지만 지금 쭉 얘기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라포가 잘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죠. 라포가 잘 형성이 되면 잘 들어야 되고 네, 들은 걸 또 제대로 말해야 되고 그렇죠. 또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되고 네. 또 거기다 피드백을 잘해야 된다고 맞나요? 천재시네요. 그걸 다 외웠어요. 예. 책을 읽었어요. 훌륭하시네요. 역시 열심히 읽으셨네요. 뭐 그냥 한 번밖에 안 읽었어요. 그래도 네. 워낙 근데 쉬우니까. 내용이 쉬워서 그쵸.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킬이 있고 이 프로세스라고 느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라포. 라포.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라포입니다. 근데 라포가 형성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무너져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스킬이 좀 부족하더라도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이 되면 다 내 간에 있는 것도 내어주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말 하나 잘하면 진짜 천장빛을 갚는다고 마찬가지로 저는 라포가 형성이 잘 되면 사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어떤 그냥 스킬이 적용되면 훨씬 효과적이긴 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라포가 잘 되면 그렇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굳이 뽑자면 네. 다 중요하지만. 야,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라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실까를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라포라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공이 저희가 있으신 연결된 거죠. 연결된 건가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네. 고수시구나.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소통법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은 이게 소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소통이 필요하고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아까도 이 3회차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성과를 내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갈등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조직에서 어떤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갈등을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갈등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사실 우리가 뭐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갈등인데 네. 동양하고 서양은 좀 다르대요. 서양은 어떠냐면 사실 갈등이 한번 딱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네. 우리들 기억나세요?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막 싸우다가 총 들어. 그리고 하나, 둘, 셋, 빵 쏘잖아요. 그래서 네. 먼저 쏜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네, 네. 그럼 갈등 끝났어요. 죽었잖아. 오 마이. 그러니까 서양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어떻게든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동양은 문제가 뭐냐면 갈등의 한자를 보면요. 이 덩쿨하고 이게 나무에 막 엉킨 거거든요. 그럼 뭐냐? 갈등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벗겨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덮어두죠. 만약에 네, 갈등이 맞아요. 막 있으면, 네, 그렇죠? 네. 외면하죠. 어차피 안 돼. 덮자. 근데 그게 나중에 다시 수면 위로 오르죠.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유교적 사상도 있고 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 역할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책에는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서 이 7단계 얘기했어요. 뭐 사실 원론적인 거예요. 네. 갈등이 생기면 우선 네.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게 왜 발생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나의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동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하죠. 동의하지 않는 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접점을 찾는 거죠. 그 접점에 대해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협의하는 거죠. 협의해서 뭐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플랜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한쪽에서 내가 제시한 내용이나 그런 솔루션들을 받지 않으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 것에 되게 수용적인 사람들은 좋네요. 뭐 좀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냥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안 돼요. 죽어도 내가 해야 되는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그렇죠.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갈등 뭐 우리가 어떤 할 때 뭐 회피형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타협형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것도 개인의 어떤 기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좋은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상대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합의하려고 하는 그게 갈등 해결의 핵심이다라고 그렇죠.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좀 책에 있어서 말씀을 좀 나누기가 그렇고 좀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 그 성향이나 성격을 그 다름을 인정하라고 아까 그렇죠. 3회에서도 네. 저번 주 3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뭘 알아야 인정을 하죠. 네, 그래서 혹시나 이 시간에 간단하게라도 좀 대표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기준을 좀 말씀 주실 수 그렇죠. 있을까요? 제가 책에는 풀었던 내용들이 이제 컬러, 컬러. 색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또 저것도 있죠. 물, 나무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바람 이런 걸 나눴잖아요. 네. 뭐 그런 건 자세한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리면 있어. 제가 이제 그것을 한 것은 심리학자인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네. 구스타프 융이 하시는 네. 기반을 했어요.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향형, 내향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사람들과 잘 만나고 융합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직선적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외향형이죠. 근데 내향형인 분들은 주로 어때요? 막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냥 차분하고 술자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뭐 술 먹더라도 그냥 두세 명 소소하게 먹고 싶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 두 기질이 다른 분끼리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소통을 한다고 해볼게요. 어때요? 그럼 이분들은 외향형인 분들은 말을 많이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말보다는 글이 더 편하니까 메신저나 이메일도 편한데 계속 말로만 하니까 막 듣기 싫고 막 이거 정리해서 그냥 메일 쓰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네.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 상사가 외향형인데 내향형인 이 부하 직원의 내향형과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말 좀 줄이고 뭐 메일을 보고도 괜찮아. 뭐 필요한 건 카톡으로 얘기해.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계가 가까워지는 갈등 해소하는 길인 거예요. 뭐 또 하나는 보면 뭐 사고와 감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죠. 직선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과 어떤 가정을 딱 구분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감정형 어떠냐면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하러 온 거긴 하지만 가족적인 분위기 좋아해.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고 공감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때요? 이 두 분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상처들만 막 하죠. 사고형들은. 네. 그러니까 상처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 나한테 할 수 있지?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맞아요. 아니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감정형인 걸 알면 돌려 얘기하겠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데 피드백 줄 때도 감정을 고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을 안다는 건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뭐 MBTI나 디스크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뭐 요즘에 버크만도 하고 진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걸 다 이해해가지고 얘는 무슨 색깔, 얘는 무슨 형, 얘는 주도형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중요한 건 관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다는 걸 우선 이해하고 수용하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대화를 해봤는데 라포 형성 단계에서 이 사람은 좀 내향형인 것 같아. 말도 적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배려해야겠다. 이런 걸 인지하면서 대화하는 것과 그냥 내 중심을 계속 얘기하는 것과는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아까 라포를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라포 단계에서 이 성향에 대해서 조금 파악할 이해하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성향이 파악이 돼서 대화가 서로 소통을 하게 됐을 때 이 책에도 있고 대표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살짝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제 말을 하거나 아까도 뭐 사고형 뭐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폭력적이지 않도록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인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비폭력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요?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대화법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킬에 갈 수 있는데 뭐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엔 관찰하는 거죠. 그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보면 라포죠. 네. 내 판단이 아니라 그냥 팩트 기반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를 그렇죠. 관찰하고 내가 얘기할 때 그리고 어쩌면 두 번째는 나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관찰했잖아요. 그럼 내 느낌 있잖아요. 내가 뭐 짜증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뭐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 느낌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쩌면 욕구. 그럼 내 욕구는 뭔지. 그러면 내 욕구를 내 느낌을 가지고 난 정말 이 사람한테 이걸 바라고 싶어. 이 욕구를 알게 되면 나중에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사가 나한테 너무 분노에 찬 막말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나는 관찰했잖아요. 네. 이 사람 나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나의 느낌은 어때요? 너무 화가 나. 네. 너무 치욕스러워. 그렇죠? 근데 욕구는 뭐예요? 나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상사긴 하지만 대화를 할 때 난 존중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기해야 되죠. 팀장님 제가요 지금 일을 잘못해서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는 제가 조금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 느낌이 너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정말 저는 팀장님한테 존중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심한 말을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좋은 말로 좀 바꿔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정확하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너무 말이 좋긴 한데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 비폭력 대화는 되게 이거죠.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쓰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사실 일반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조직에서 네. 기업할 때는요. 네. 사실 이걸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렇네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 뭐냐면요. 이 프로세스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 똑같이 못하더라도 내가 관찰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느낌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인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부탁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떼어내어서 오히려 이해하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고요.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요.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뭐 리더 앞에서 상사 앞에서 그 얘기 저기 말 제 느낌이 끊어서마다 지금 잘리죠. 불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큰일 저한테 나죠. 존중받고 싶으니까 네네네. 저한테 막말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하기 쉽지 않죠. 쉽지도 않고 그 얘기 듣지도 않죠. 그렇죠. 현장에서. 지금 뭐라니? 가서 빨리 일이나 해 네, 이렇게 되죠.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지금? 네. 지금 그럼 말 짧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아요. 예. 제일 인상 깊은 거는 사실 이런 소통을 얘기를 할 때는 상대의 뭐 잘 듣고 알아차리고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비폭력 대화에서는 핵심이 나 관찰을 먼저 해야 되고 타인을 관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욕구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또 핵심인 그렇죠. 것 그게 같아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 느끼는 욕구를 잘 몰라요. 맞아요. 구분을 못하기도 해요. 이게 그냥 내 생각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걸 정확히 이해한다는 건 내가 내 생각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욕구를 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게 중요한 것 훈련이 참 같아요.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그거를 현장에서 쓰든 안 쓰든 그쵸. 대표님 말씀처럼 인식하고 인지하고 네. 그렇게 사고하는 방법이나 관점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느껴지네요. 중요해요. 네, 다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평범한 그냥 개인의 어떤 소통에서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질문, 제대로 된 질문이 참 중요하다는 걸 그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이 책에서도 질문과 피드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던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질문 아니면 완벽한 질문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마인드 자체 되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쟤는 못할 거야. 쟤는 형편없는 애야. 쟤는 뭐 저성과자야. 이런 관점을 갖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방향이 그리로 가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는 배제하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스탠스, 자세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열린 질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질문할 때는 열린 질문, 예. 우리가 오픈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보통 뭐 열린 질문, 폐쇄형 질문 하는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네. 열린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질문. 미래지향적인 예. 질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꼭 대화할 때 과거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그때 왜 잘못했어? 어. 그때 왜 그게 뭐가 그렇죠, 문제야? 그렇죠. 그때 이러면서 과거에 잘못된 걸 끄집어내서 자꾸만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물론 이제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잘 수정해서 배워서 개선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질문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작년 실적이 그게 뭐야? 그 왜 안 된 거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올해 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작년에 좀 부족하긴 했지만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사실 저는요, 그래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질문만 잘해도 사실 질문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리고요, 대화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회의를 할 때든 뭐 협상을 할 때든 어느 상황에서든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말씀 듣다 보면 정말 질문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예. 어떻게 오늘 질문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어때요? 완벽하죠. 아, 피드백 너무 잘하시네요. 퍼펙트 하십니다. 아, 이게 피드백이신가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감사합니다. 완벽하다 해주시니까. 근데 그런 피드백을 하는데도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스킬이 있는데 뭐 네. 피드백 저희가 뭐 질문 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아니면 보통 이제 조직에서는 이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피드백 줄 때 네. 보통 그러니까 보고받고 하면 피드백 주잖아요. 근데 그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책에 쓴 것들은 이런 거죠. 긍정적인 피드백이 여러 피드백이 있는데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네. 물론 뭐 모욕적인 피드백도 있고 영혼이 없는 피드백도 있고 한데 그건 종류고 긍정적으로 피드백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제가 긍정적인 생각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킬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쓴 책에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AAT가 있죠. 어떻게 하냐면 이 약자인데요. A는 act예요. 그다음에 행동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으면 칭찬할 거리에 대한 행동을 보고 액터. A는 액터입니다. AA.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T는 땡스입니다.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뭐 여러 가지 아침에 와서 막 청소 같은 것도 하고 막 설선수범해서 그런 직원이 있다면, 잘했어. 아침에 와서 막 정리도 해주네. 이것도 칭찬이긴 해요. 근데 좀 더 스킬 쪽으로 더 감동할 수 있는 건 어떨까요? A는 어떨까요? 어제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요즘에 맨날 와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되게 훌륭해. 사람이죠. 매번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우리 뭐 김대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훌륭한 것 같아. 감사. 맨날 이런 거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더 잘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지만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정말 이분이 나를 칭찬하고 있구나. 나에게 인정해주고 있구나. 이거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이건 이제 프로세스 하나 예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 잘했어, 아유, 고마워 이런 것도 칭찬이 하지만 너무 그쵸 심플하잖아요. 어떤 분은 영혼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 피드백은 칭찬과 인정만 해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네. 질책도 해야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건데 네. 저희가 사실 조직에서 제일 큰 건 뭐예요? 칭찬은 사실 대충 해도 칭찬이니까 뭐 괜찮아요. 그런데 질책할 때 피드백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전달되면 기분이 너무 나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피드백 잘못하면요 맞아요. 퇴사까지 합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모욕감을 있나요? 저희가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요. 리더십 역풍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모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요즘의 직원들은요. 복수를 준비해요. 이 역풍입니다. 그래서 한 번 처음에 때는 아유 뭐 성격이 어려서 더러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2번 됐어요. 이거 아닌데 3번 정말 무슨 내가 자기 종이야? 4번째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준비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나중에 결정적일 때 복수해야지. 그 사실 리더들이 뭐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낙마하거나 이상한 소문이 나거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승진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임원 승진도 그렇고 그게 이런 직원 피드백을 잘못하는 분들이 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부하 그럴 수 직원들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요즘엔 또 이렇게 찌른다고 하죠. 네, 네, 뭐 이렇게 네. 메일도 보내고요. 네. 아니 워낙- 요즘 인터넷도 있잖아요. 맞아요. 블라인드 막 올려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우리 모 임원은 막 뭐 폭력적인 그거 다 요즘에 조사한대요. 제가 들었는데 실제 그런 게 블라인드에 올라오면 인사팀이나 감사팀에서 실제 다 모니터링 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목된 걸 가지고 감사한대요. 무섭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죠. 네, 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럼 이제 지체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제가 얘기한 스킬은 AIN이죠. A는 액트 똑같아요. 액트. 그 사람이 행동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내가 집어넣어야 돼요. I는 뭐냐면 임팩트거든요. 그거 미친 영향. 그다음에 N은요. 넥스트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성과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내가 솔루션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매번 한 5분 정도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요. 네. 회의를 하는데 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쪽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와야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자주 지각을 해요. 또 겨우 대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팀장으로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이거 피드백이잖아요. 지책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왔는데 김대리 맨날 늦어. 아니 집 이렇게 멀어? 늦어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겠죠. 근데 속으로 굉장히 불쾌함이 자기 잘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말이 굉장히 직선적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AI로 해볼까요? 제가? 이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오늘도 5분 늦었네. 몇 번 많이 늦었는데 이번에도 5분 늦었어. 임팩트. 김대리가 늦으니까 우리 5명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일찍 와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그 같이 기다리는 사람 시간을 더하면 시간이 꽤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아. 했죠. 임팩트. 근데 기대감 얘기해야 되죠. 다음부터는 좀 한 5분 정도 일찍 와서 주면 우리도 같이 회의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또 빨리 끝나면 시간도 좀 절약되고 서로에게 좀 효과적인 시너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들으신 기분이 어때요? 전보단 호가 좀 더 낫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걸 굉장히 감정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또 지각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네. 그러면 화가 나겠죠. 그렇죠. 저는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또 5분 늦었네. 이러면서 또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또 늦었어요. 3번째. 저 같으면 2번째 때는 단서를 달 것 같아요. 다음에 만약에 늦게 되면 응당의 어떤 뭐 페널티가 있을 거니까 그래도 라고 되죠. 얘기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2-3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도 하게 되면 그때는 페널티 줘야죠. 그럼 얘기해요.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늦었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평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수용을 해야 돼. 근데 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평가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사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나 힘을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강력하게.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바뀌는 친구는 바뀌어요. 그러면 얼마나 베스트한 거죠. 근데 안 바뀌는 친구는 다른 영향이 들어간다. 이게 지적할 때 좋은 피드백이에요. 그러네요. 굉장히 이제
그 감정기를 싹 빼고 맞아요. 팩트만 전달을 하는 AIN 기법이라고 그렇죠, 하셨나요? 그렇죠. AI.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네. 감정을 빼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보통 얼굴 찌면서 화내면서 근데 말이지 늦었어. AI는 소용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맞아요. 얼굴 속에서 넌 짜증나 이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가 나면 지체하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화가 나면 바로 나오는데 이 방법이 있잖아요. 숨을 쉬거나 뭐 또 호흡법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갔다 네네. 와서 네. 그럼 이제 감정이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 감정이 확 올라오지만 그렇죠. 사실 좀 가만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화낼 건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칭찬을 바로 하되 부정적 피드백은 바로 하지 말자. 텀을 상황을 잘 보고 감정 상태를 보자. 중요한 리더가 되려면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뭐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얘기로. 리더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관계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는 그렇죠. 예, 맞아요. 아, 시간 관계상 앞에 제가 벌써 끝났어요? 네, 뭐 준비된 질문이 좀 있긴 하지만 어제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 아쉽네요. 이게 3부 없나요? 질문을 완벽하다고 하셨는데 아닌 것 같아. 좀 아까 좀 부족했어요. 영혼이 없었어. 아, 피드백이. 그래요? 한 80%거든. 네, 어쨌든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해서 한두 개 정도 더 여쭤볼 텐데요. 사실 완벽한 소통법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만 얘기해도 줄줄줄 정말 좋은 얘기 많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완벽한 소통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다면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나요?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잖아요. 저는 이 책을 쓰는 의도도 그렇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도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대화를 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당연히 성과도 좋아지고 중요한 건 행복함을 느끼고 싶어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상대방과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할 때, 그렇죠. 불행해지죠. 맞아요.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상사도 마찬가지고 부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생각한 의도를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끝은 뭐냐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감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는 건 결국 끝에는 뭐냐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통을 잘해야 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네. 행복. 네. 완벽한 소통법은 행복이다. 맞아요. 야, 결국 진짜 행복하기 멋지시네요. 위해서 네. 하는 거죠. 야, 완벽한 소통은 행복이다. 네,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세요. 완벽한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한마디로. 우선은 네. 제 책을 사서 읽으세요. 제가 농담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고 싶으면 제가 처음에 좀 얘기했는데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수영, 맞아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려는 자세.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소통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또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텐데요. 너무 최고세요. 감동. 고맙습니다. 감동이고요. 저도 이제 오늘 또 지난주 내용 다 합쳐서 완벽하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네. 또 읽고 또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한 소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지 또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얘기 들으시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소통 쇼는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여기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너무 완벽하게 질문 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냥 저도 그냥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 이게 뭐냐면 뭐 사실 책도 그렇고요, 뭐 강의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네. 사실 자료 구하고 마음 먹으면 뭐 엄청 검색만 하면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네. 저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인터넷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걸 많이 보고 찾고 이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 단 행동하는 하나라도 행동할 수 있으면 제가 그래요. 항상 워크숍이 끝나면 오늘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정말 스스로 많이 느끼시고 알으셨죠. 근데 돌아가서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저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생각한 걸 지킨다면 내가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오늘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도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포인트가 있다면 이건 내가 꼭 해봐야지. 내가 집에 가서 해봐야지. 아니면 내가 직장 가서 해봐야지. 내가 친구한테 해봐야지. 요 하나만 체크해서 진짜 해보면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관계를 개선시키는지 본인이 느끼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로 늘어납니다. 그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 인생이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공까지 하시는군요. 성공 완벽한 행- 소통을 하면 네. 완벽한 소통을 하면 행복해지고 성공을 할 수 성공도 있다. 할수 있다. 야, 멋지십니다. 다 가질 수 있다. 다 가질 수 있다. 진짜 많은 얘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행동을 말씀 주셨으니까 행동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수용하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잘 수용하는지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소통의 파워풀한 실용성, 완벽한 소통법 강추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회차 간단히 좀 소개 드려야 되죠. 다음 주는 인플로 대표이시고 멋지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 네, 최인호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그리고 감동적이면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저 너무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북톡쇼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쌤의 북톡 쇼쇼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